2023 K 메디 웰니스 프리페스타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한의학산업이 글로벌 웰니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월광 수변공원 주차장에 스팀 세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로 달서구에서는 처음 도입됐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해줄 희망 2024 남논 캠페인이 106억 원 모금을 목표로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웰빙이라는 개념이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적 성격이 강한 한의학이 웰니스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웰니스를 선도하는 한의학 산업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양한 한방 의료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을 활용한 다이어트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추나요법으로 체형을 교정하는 체험도 합니다. 엑스코에서 열린 2023 K-메디 웰니스 프리페스타는 한의학 일상이 되다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 1201, 1203을 주제로 다양한 한의학 체험형 컨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웰빙이란 단어의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 건강을 상징하는 피트니스가 결합한 웰니스. 엔데믹 이후 웰빙 개념이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웰니스의 개념으로 확장된 겁니다. 한의학 자체가 치료의학에서 지금 밑병, 그러니까 아직 병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예방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특히 의료관광도시 대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는 대구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는 360년이 넘은 양령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가장 자랑할 것이 사실은 뛰어난 실력의 한의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프리페스타를 통해서 한의학이 산업화되고 대구 한의학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건강치유소에선 어린이 비만과 성장, 여성질환과 피부 미용, 통증질환, 체형 교정 등 현대인에게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성화된 한의학 치료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감치유소에선 한방차, 수제청, 떡과 같은 전통의 맛을 표현하는 슬로푸드를 선보였고 힐링치유소에선 한방생활상식, 명상, 다도체험, 한의학 공방체험 등이 운영됐습니다. 이 행사와 동시에 열린 2023 안티에이징 컨퍼런스와 연계해 한의학에 생소한 외국인들과 MZ세대들도 한의학과 웰니스 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월광 수변공원 주차장에 스팀 세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로 달서구에서는 처음 도입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는 종업원들. 자세히 보면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스팀으로 먼지를 벗겨내고 걸레로 차를 닦는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달서구 시니어 클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스팀 세차장입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노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가 담은 몇 시간씩이라도 일을 있게 해줘서 시니어 클럽한테 다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좀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여 좀 더 일자리를 늘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차장은 15명의 노인들이 3인 1조로 일을 합니다. 스팀을 뿌리고 외부를 닦고 내부를 청소하는 등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한 달에 열흘 이상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는 대가로 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때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직접 그 급여를 창출해 가시는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물 세차는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요. 특별히 스팀 세차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2리터 정도밖에 물을 쓰지 않아서 환경에도 유의미하고 아주 좋은 세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팀 세차장은 DGB 사회공헌재단과 한국부동산원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일자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더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내년에 출범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1988년 개장 이후 대구시 직영사업소가 운영해 왔는데요.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개장 36년 만에 지방공사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2022년 기준 연간 농수산물 거래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전국 34개 공영 도매시장 가운데 서울, 가락, 강서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직영사업소가 운영을 맡다 보니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 전보에 따라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출범 시부터 지방공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가락, 강서, 구리 도매시장에 비해 대구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에 대구시가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로 전환키로 했는데 지난 28일 공사 설립 조례와 출자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도매시장 관리 운영, 법인과 중도민에 대한 지도 감독 등 기존 업무와 함께 농수산식품 유통 구조 개선, 학교 급식 관련 농수산식품 유통 등이 추진됩니다. 또한 영남 내륙권 농수산물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도 맡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대구시 직영체제로는 할 수 없었던 이마켓플레이스 사업,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번 공사 설립은 도매시장을 시 직영사업소로 운영하다가 지방공사로 관리 주체를 전환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는 12월 초 공사 사정을 비롯한 임원을 공개 모집하는 등 공사 설립을 위한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정원 68명 중 현재 근무 중인 공무직과 주차관리원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직 29명, 무기계약 13명 등 42명을 내년 중 위탁 채용하거나 공개 모집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무산된 이후 달성구는 여러 가지 SOC 사업과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편입에 찬성했던 주민들의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일부 단기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가창면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만한 움직임은 없다며 불신이 쌓여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무산되자 달성구는 SOC 사업과 복지 사업을 앞세워 면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부결시킨 직후 최재훈 달성 군수는 재정력이 담보되는 달성군에 있는 것이 가창면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문화 거점 공간, 지금 법정 문화도시가 저희가 선정된 만큼 가창면, 가창곤역 법정 문화도시 플랫폼을 그 지역에 만들어서 저희가 용계동 도시재생도 병행해서 해나갈 생각이고. 당시 달성군이 가창면을 위해 준비한 사업은 크게 4가지. 가창면과 옥포읍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과 가창면 우회도로 개설,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창-옥포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만 빼면 대부분 특히 단기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의회의 승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저희가 발전 계획을 분류를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해 가지고
그리고 그 단기, 중기, 특히 단기 사업은 편의를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창 면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요청해온 사업들이 수성구 편입 무산을 계기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라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말이야 해주겠다 하지요. 해주겠다 하는 그거 자체가 새롭게 뭐 되는 새롭게 가창을 위해서 뭘 한 가지 하겠다 하는 안은 전혀 없고 그 이전부터 이야기해갖고 나오던 거를 새롭게 그렇게 간추려갖고 발표를 했는 건데 그 발표하고도 한 게도 지금 현재 되는 게 없잖아요. 달성군은 가창면이 달성군에 남아있을 때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발전 가능성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이어 경북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피해가 수면 위로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HCN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북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전세 세입자 A씨와 B씨. 계약 문제로 집주인과 통화하려 했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다가 얼마 전 청천벽력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을 살면서 갚아가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떼인 겁니다. 자기도 상황이 안 좋다, 멘탈이 깨졌다, 뭐 살기 힘들다 뭐 이러시는데 뭐 막말로 일단은 보증금을 못 주겠다, 이게 팩트죠. 보증금은 각각 1억 원, 1억 1,500만 원으로 20, 30대인 이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이사 계획도 다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난감하게 저기도 지금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고 이중으로 돈이 다. 이들과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는 모두 8가구. 이 가운데 한 가구는 이미 계약이 만기돼 집주인을 고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집주인은 5천읍에도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건물은 벌써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 청소 용역비도 밀렸고 집주인과는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요. 문자에도 답이 없고. 세입자들은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생겼지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시청과 경찰서 등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는데 무려 30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한 건당 1억 원씩만 잡아도 피해 규모는 300억 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부각됐던 전세 보증금 피해가 포항에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지자체인 포항시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사례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신규 계약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하지만 포항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피해 인정도 국토부에서 하고 실제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비율 역시 낮다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는 사기는 아닌 걸로 판정이 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뭐 경제적 피해는 있는 건 확실하지만 거액의 보증금을 떼이고도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세입자들. 피해 신고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의 전세 피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는데요. 봉화군에선 부녀회원 2명이 시작한 작은 죽나눔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을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커다란 솥에 각종 채소와 영양 가득한 문어까지 듬뿍 넣어 죽을 끓입니다. 3년째 매주 한 번씩은 꼭 모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죽을 나누는 이들.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봉화의 죽순이들입니다. 많은 요리 중에 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어르신들이 소화 기능도 약하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치아도 대부분 안 좋으시니까 아주 적합한 음식인 것 같아서 저희가 죽으로 하게 됐고요. 지난 2021년 척곡일리 부녀회원 2명이 시작한 작은 죽 나눔은 현재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단체 활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만 총 650가구에 각각 4번씩 방문했는데 든든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찾아와 말동무까지 돼주는 이들이 어르신들은 너무나 고맙기만 합니다. 먹을 때마다 좋아요. 왜냐하면 마른 죽이라 그래도 저걸 가정에서는 잘 못 써먹는 죽이라요. 맛도 있을 뿐더러 정성을 들여 해줘가지고 고맙기가 말할 수 없어요. 봉사자들이 직접 집집마다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주변 마을로도 알려져 지금은 법전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은 봉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 디자인 과제에 참여했고 활동 과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개선한 결과 우수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법전면만 하고 있는데 봉화군 전체가 10개면이에요. 10개면에 확대되도록 그게 처음의 목표이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다면 죽센터도 짓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죽 한 그릇의 나눔이 지역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는 선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투표로 당선시켜준 구민들의 곁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류공원 대개조와 대구시 신청사에 대한 열망도 숨기지 않았지만 이런 열망을 뒤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퇴시 아닌 선거일 120일보다 열흘 앞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대구에서는 사임 통지를 한 단체장은 없습니다. 연말 연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해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다음 달 말까지 6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올해 모금 목표액이 106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 100억 원에 비해 6억 2천만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앞에 세워졌으며 1억 6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는 1도씩 올라갑니다. 한편 대구의 기부 참여율은 16.1%로 전국 평균인 23.5%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2023 대구시 아이돌봄 한마당 행사가 북구침산동 중앙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관과 돌보미를 시상하는 자리에 아이돌보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최우수 돌보미에는 중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추태선 씨가 선정돼 가정복지회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달성군 소속 서정자 씨 등 15명에게는 대구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장 표창이 돌아갔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하는 2022년 방송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2022년 방송평가 MSO 부문에서 400점 만점에 393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3년 연속 복수 종합 유선 방송 사업 분야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평가 항목 중 개인정보 보호와 장애인 시청 지원, 프로그램 편성 부분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올해 3분기 신규 케이블 TV 가입자 순 증가로 952만 명 가입자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북청라 대교 밑에 체육시설이 조성됐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0월부터 도입한 사전 예약 프로그램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있는 경기 지역 12개 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전면 개정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40년 된 법을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신기용 과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과천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과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서울 편입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지역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듣고 산업체 현장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서부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 월드스쿨로 인증받았습니다. 지식전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토론과 탐구 중심 수업을 바탕으로 국제 교육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 도시철도의 1회권 승차권 유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00개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승차권 제작 비용도 1,300만 원 절감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까지 이어지는 1.2km 구간에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조명 점등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동성로에 세워졌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지만 이웃을 향한 마음만큼은 따뜻해지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